우리 국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강력한 파워 있는 막강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, 내각제하게 되면 국민들은 진짜로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총재님께서는,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뭐 그걸 다 내다보시니까 천상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창당을 할 때 이 창당이라고 당 우리가 이제 전국의 17개 지구당에 전부 다 창당 대회를 할 때 이거는 총재님의 몸이나 다름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. 바울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.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각 부산 광역시당, 대구 광역시당, 경상남도당, 경상북도당, 전라남도당, 광주시당, 뭐 각 경기도당, 뭐 인천광역시당, 이게 제주도당, 이 모든 것이 총재님의 몸이에요. 그럴 때 그 총재님의 집을 짓는데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제가 그 작년 여름에 나름대로 누가 뭐 가라 말이요 하지는 않았어요.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에는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. 도와주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. 그래서 참 이런 말 하기는 진짜 미안합니다만은 실제 뭐 여기서 김해에서 제주도 가기가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제주특별시 특별구 그 어떤 우리 거기에도 창당대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또 갔었죠. 가고 뭐 경상남도당 말할 것도 없고 부산, 뭐 울산, 대구, 전북, 전남 뭐 이렇게 요 앞에 경상남북도 요 제주도권에는 제가 다 이렇게 갔고, 또 여러 내만 간 게 아니고 우리 여러 김해에 있는 여러 당원님들이 다 참석을 이렇게 하셨어요. 그러고 이제 나서 보니까 이제 당을 만들었는데 국회를 이제 또 나가야 된다 그래요. 그러면 뭐 나는 전혀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거 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. 거기 뭐 1,200만 원 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가서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, 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나.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의 희망이 틀림없다. 이런 글을 내가 이렇게 쭉 적었어요. 그리고 좀 총재님께서 참 14세 때까지 지리산 및 진주 지스마을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기 전에 부산에 참 오셨어요. 올라가셔가지고 용두산 공원에 이제 올라가신 적이 있었어요. 영도다리도 갔다가 용두산 공원에도 가셨다고. 그러니까 그분 소년 허경영 허경영의 그 당시에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가슴에 와 닿아요. 그분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먹다 버린 그 수박 껍질을 먹고 정신을 좀 차렸어요.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와닿대요. 그리고 왜 부산에 이렇게 오셨냐면은 자기를 이렇게 사랑을 주신 분이 몇 분 있었어요. 물론 어머님과,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명숙 선생님이 부산으로 오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산에 혹시나 그분을 이렇게 만날 수나 있지 않을까. 이제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. 이제 그분도 있고, 또 잊지 못할 흥국사에서 있었던 누님, 이제 돌아가셨죠. 누님, 그런 몇 분이 총재님께
이 총재님께서 잊지 못하시는 그런 여성분이 있어요. 그 세 분 정도 되죠. 어머님하고 한국사에 계셨던 그 누님하고 김명숙 선생님하고. 그런데 그런 그 총재님의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거, 그리고 내가 이제 이때까지 한 50년 동안의 기독교 불교 강정산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이제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스토리로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로 이렇게 적었더만은 뭐 여러 사람이 또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. 보시고 또 뭐 그동안에 내가 이제 도정을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제 김해시 수석 고문으로서 또 역할도 하고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또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또 경남도당에도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뭐 고문직을 맡게 되고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부산의 서구 동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한번 나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요.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나가면은 우리는 저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으로 나가시는 분은 무보수랍니다. 예, 지금 현재 총재는 방침이 무보수예요. 무보수고 뭐 333가지의 특권을 전혀 받지 않는다.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참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직장을 다녀야 먹고 사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라니까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. 내가 아시는 분도 버스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이제 혁명당원으로서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이 당장 그 뭐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없잖아요.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럼 당장 그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거 자금이 뭐 1, 2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돈 마련하기도 힘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또 그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. 하고 싶어도. 나 역시 마찬가지죠. 그런데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야기해요. 그 임성수님, 제가 참 항상 저보고 동영상 촬영을 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말로서 자기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참 권하신 분이죠. 그분은 항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그분의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어제 아래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을 때 그분이 에너지 흐름대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 참 에너지의 흐름대로 가십시오. 그 말이 참 마음이 와닿아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한 50년 동안에 내 나름대로 에너지의 흐름대로 살아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 친구를 50년 전에 요한이라는 친구를 만나고서 그 에너지의 흐름대로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책을 읽게 되고 그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김명석 교수님의 한 인간의 이야기를 10권입니다. 삼중당 서적에서 나왔어요. 10권을 이렇게 읽게 되고 그래 함으로써 그 철학 교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과 사상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영락교회에 가게 되고 그 고현보 목사님 밑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그것도 에너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기독교의 어떤 모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. 그것을 참 한국불교연구 원장님이 있었던 그 이영 박사님 밑에서 또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되고 또 다 에너지 흐름입니다. 그래 가다가 이제 적고 강정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한 10몇 년간 5, 6년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밝힐 수는 없어요. 아마 기독교 문제도 밝힐 수 없는데 뭐 강정산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. 이거는 뭐 참 알고는 있는데 말하고는 싶지만은 말을 못하는 거죠.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어제 권성징악이고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고 죄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아요.
그러니까 100% 좋은 것도 없고 100% 나쁜 것도 없어요. 모든 사람의 행위가.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. 그분은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업이 있을 거예요.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 거고 그것은 하늘이 해주니까 거기다가 맡겨버리죠. 맡겨버리고 나는 일체간열하지 않습니다. 여하튼 뭐 그 기독교의 문제점도 내가 이야기를 뭐 지금 안 하는데 그보다 몇십 년 뒤에 있었던 뭐 최근에 있었던 정산도의 그 정산 상제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죠. 여하튼 간에 그 당시 에너지의 흐름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. 여기서는 더 이상 그게 없으니까 참 강정산이 나한테는 인생의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그 흐름을 떠나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주는 에너지를 할까 그 흐름을 따라서 허경영 총재님께 왔다 이 말이에요. 오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할 때부터 창당할 때도 상당히 그거 해요.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. 작년 6월 7월 달에 우리가 그 입당 문서를 막 받고 이랬어요. 그러니까 한 지역에 1000명의 부산이라면은 부산에 1000사람의 그 어떤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당원이 되겠다.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. 설명을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설명을 해가지고 입당 문서에다가 좀 사인을 해주세요. 같이 이런 것에 동참을 해봅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은 예 하고 써주는 사람이 그래 있겠습니까? 예? 여러분 있습니까? 사람의 심리가요. 아무리 이런 안경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합시다. 굉장히 좋고 저렴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도 이것이 처음에 이걸 우리가 설득할 때는요 다 싫어합니다.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. 그런데 여러 사람이 써보고 너무 좋더라 이런 말이 소문이 어느 정도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. 그렇다 이제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. 처음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대해서 이러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써줍니다. 굉장히 어려웠어요. 내가 그 대신동에 부산시 서구 대신동에 내가 자택이 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대신공원에도 가고 저 자전거 타고 가면은 뭐 부평동 시장은 금방 가거든요. 자갈치, 부평동 시장, 국제시장, 뭐 송도, 여기까지는 뭐 자전거 타고 금방 갑니다. 특히 이제 부평동 시장은 자주 가요. 자전거를 타고.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가 조금 이렇게 손볼트가 있잖아요. 여러 가지로. 그럼 자전거방에 자주 가요. 가다 보면은 그 자전거방 아저씨가 올해가 82살인데 자주 가죠. 자주 갑니다. 자주 가고 인사도 잘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하고 동네 청소를 잘 합니다. 이런 말 하는데 우리 집안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일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기 좋고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.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좀 보기 싫은 그 동네를 깨끗하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마다 서로 인사를 잘 해요. 하는데 그분한테 가서 내가 아이고 선생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이제 그 당시는 국가혁명당이었어요. 그 국가혁명당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한 몇 달 있다가 바뀌었죠. 근데 국가혁명당을 우리가 창단을 하는데 여기 한번 같이 사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니까 엄청 놀래요. 나는 써줄 줄 알았는데 안 써줘요. 그 옆집에 또 한 분 있어요. 그분도 평상시에는 인사를 잘하는데 이거 아저씨 그 동네 청소도 잘하고 너무 고맙지만은 나는 이게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참 진짜 받을 때가 그만큼 어려웠어요.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몇십 명을 이렇게
참 진짜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것을 좀 느껴서요. 우리 고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, 친고모가 제가 몇 분 계세요. 근데 이제 고모 세 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고모님께서 둘째 고모님께서 이제 부산 그 서부교회 다니고 지금도 계시는데, 집사님으로 계시는데, 이제 그분이 또 여러 분을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고,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부산 광역시당에 1000명의 당원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되는데, 그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도록 해가지고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1000명 있으면 또 이제 창당대회를 하는데, 그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와야 돼요. 그래야 이제 그게 인가가 되니까. 그 당시에 또 이제 사람들 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. 전부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거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많은 당원님들이 진짜 힘들게 노력을 하셨잖아요. 그게 이제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렇잖아요.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창당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, 이번에 이제 국회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와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느냐 이렇게 하면요, 모든 그 스님이나 또 엘빈 도플러 같은 대학자님이나 뛰어난 영능력자들의 그 가르침에, 그분들의 예언의 총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 겁니다.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고, 그 중심에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와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창당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. 근데 대통령이 돼도 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. 힘 있는 대통령이란 뭐냐라면 국회를 장악하는 대통령이에요.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뜻하는 법이 바로바로 통과돼, 일사천리로 통과돼야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니까, 그러면 국민들의 그 민생이 바로바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럼 힘 있는 대통령이라고는 뭔가라면 국회 의원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 이번 4월 20일 날, 100일 뒤에 있는 4월 2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수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, 이것이 당선이 되게 돼 있는 것이 하늘이 정한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이거는 정한 법칙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,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반드시 150석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. 나는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뭐 어떻다 이렇게 의식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. 나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내가 솔직히 말해서 미국 사람이 오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? 뭐 영어 원문으로 된 책을 뭐 볼 수가 있습니까? 까막눈 같다. 뭐 까막눈은 아니지만 까막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렇다고 세계 역사를 제대로 아나? 우리나라 역사를 또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. 산스크리트를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, 라틴어도 공부도 할 줄도 모르고,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고,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운전도 할 줄 모르고, 아무것도 뭐 진짜 뭐 이렇게 뭐 글도 잘 쓸 줄도 모르고, 이런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? 오직 안다는 것은 뭐 내가 좀 특수한 능력이 있다 할까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신에 이제 좀 투철하게 되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반야심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, 뭐 그렇고, 뭐 그래 하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인류 역사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다, 뭐 이 정도 아는 그 수준이죠. 그 수준이고, 참 그 강상훈 박사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, 그분의 제자 박윤수 선생님 같은 분도 훌륭하신 분이고, 뭐 이 정도 아는 수준이죠. 그래서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, 내 인생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. 끊임없이 일어나요. 그런 사람입니다.
항상 이제 부족하다는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, 여하튼 간에 이번 저 국회에는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끄는 국가혁명대동금당에서 이제 압승을 하게 되는 그런 바람이 부는 것은 뭐 틀림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작년에 그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진짜 설랑설레 했는데, 그것이 아직 그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. 여하튼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는 모르죠. 뭐 이야기는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, 일단 그 선물이 이제 실제 이행이 돼가지고 제2의 연평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, 그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국가혁명대동금당으로 출마하신 그 분들의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어요. 그리고 뭐 현재 이제 전국에서 뭐 어떤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, 뭐 기타 그좀 여러 문제가 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, 그다음에 이제 김지성 TV가 이야기하는 뭐 3월달에 봐야 불과 이제 뭐 뭡니까, 한 두 달 뒤 아닙니까? 두 달 뒤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, 이제 이런 모든 현상이 그때 이제 3월 초에 경칩이 있는데, 그때 깜짝 놀란다는 거거든요. 그렇듯이 국민들이 참 진짜 너무 이제 살기 힘들게 된다고나 할까?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섭리로서 작용을 해서 국가혁명대당금당의 압도적인 어떤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거의 틀림없어요. 틀림없고, 그것이 현재 에너지의 흐름이에요. 뭐 저는 뭐 어제 몇 분도 밝혔습니다만은,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그저 봉급이라 할 수 있죠. 참 뭐 봉급, 뭐 세비 이런 것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국가혁명대당금당 원칙이. 근데 뭐 어떻게 그걸 특권도 거부하고, 뭐 그렇다면은 나는 뭐 그런 자신이 있어요. 뭐냐니까 우리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고등학교 다니실 때 산 위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입니다. 그 산 속에 그 겨울 되면 영하가 30도까지 가는 데서 텐트 하나 치고 사시다가, 그 텐트가 바람에 날려가니까 말이야. 그 날려간 텐트를 찾으러 가시다가 이게 산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가 부어져 버렸어요. 뼈가 부어진 상태에서 30일간 물만 먹고 살았단 말이야. 눈을 녹여가지고 물만 먹고 사신 그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서 사셨던 그런 정신을 그대로 저도 이어받았기 때문에, 설마 뭐 새벽 거부한다 해가지고 굶어서 죽게 하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났습니다. 그리고 뭐 나는 또 후원금 이래 샀는데, 나 후원 전혀 싫어합니다. 나는 남한테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뭐 싫어합니다.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뭐 그때 되면은 우리 그 국회의원이 이제 한 150석 되면은 뭐 좀 150만 명의 이제 진성당원들이 해가지고 단 뭐 한 1,000원, 2,000원이라도 이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게 되면은,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서 생활을 한다 이러면은, 그 피눈물 같은 거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참 너무 양심에 너무 이렇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. 참 그걸 참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꽉 이렇게 넘쳐요. 실제 그렇습니다. 차라리 안 받고 내가 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? 남한테 구원받으면 그 부담이 돼요. 절대 그 은혜를 함부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. 후원금은 이거는 진짜 없애야 되는 거예요. 없애야 되고, 단비를 이렇게 준다 이러면은 그것도 참 받을 때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. 받아가지고
참 그것을 정말 그 의정 활동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죠. 국회가 하는 일이 그 예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이제 법을 제정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을 위한 그 법, 이거는 뭐 우리보다 월등히 높으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죠.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그분의 수족이 돼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그럴 예정입니다. 오늘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제가 한 50년간 살아온 내역, 그래서 결국 이제 국회의원, 부산광역시 그 국가혁명배당금당 18개 지구 중에 부산 서구 동구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예정이 되게 된 그 사유를 뭐 간단하게 한 50년간의 내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넋두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